개소리TV의 이진아입니다.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오늘 오전 10시에 김관진 장관, 임관빈 국방부 정치실장, 김태호 대외전략기획관의 군의 정치 관여, 즉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활동 지시에 의한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혐의에 선고가 있었어요. 이 세 분들이 그 군의 정치 관여라는 혐의에 김관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고,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 뇌물수수, 김태호 기획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김관진 장관이나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사나 판사가 판결한 것은 부대원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달게 했고, 야당에 불리한 댓글을 달게 했다. 이런 혐의를 두고 이제 이게 유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이 여기 대해서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 작성은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글을 달게 하고 야당에 불리한 글을 달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를 내용을 알려주고 그 유리한 방향으로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군의 정치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주로 한 내용이 제주도 해군 기지라든가 천안함 폭격이라든가 연평도 폭격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그 정부 시책과 다른 것도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군이나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였나요? 그러면 국민들은 잘못된 의견을, 잘못된 글들을 보고 그 사실을 잘못 알고 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나요? 이런 잘못된 사실을 누가 얘기해 줬어야 되나요? 정부에서 아무리 얘기해 줬어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들었었나요? KBS가 얘기해 주나요? 관련된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서, 저 국방부나 기무사나 국정원에서 얘기한 거를 갖다가 이거를 국정원 이게 군에 정치 참여했다고 하는데, 군뿐만 아니고 국정원에 지금 댓글 달았다고 해서 들어간 분이 몇 명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이걸 갖다가 유죄로 때렸어요. 그러면서 사이버 사령부를 직접 지휘 감독했다고,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를 직접 지휘 감독했다고 하면서 이게 유죄를 때린 거고, 그 다음에 임관빈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을 보좌하면서 사이버 심리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 관여 정도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형을 더 세게 때린 줄 알았어요. 잠깐 놀랐었어요. 그리고 김태호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이분은 그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김태호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2012년도에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있었고, 2012년도에는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나오셨는데, 이분의 주장은 자기 짐 속에 어떤 그런 문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도 인간에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겐 고의성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 판결문에서 판사가 2012년 7월 달에는 관련법이 없었으나 2015년도에 2015년 9월 5일 날 이 법이 신설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먼저 그런 문건 중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문건 등 다른 문건들이 다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는데, 이 오늘 판결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가지고 나올 때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이 법이 있었던 이유로 그 문건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오늘은 뭐 점유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문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유죄를 받고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관진 장관하고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2012년도에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 2012년도 사이버 군 직원을 채용할 때 뭐 군무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무원을 채용할 당시에 특정 지역, 즉 호남 사람을 배제하라는 이런 글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1급 신원 조사를 시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요거는 무죄로 때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혐의는 2013년에서 2014년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관여 범행을 수사할 때 김관진 장관이 축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요거는 유죄를 때렸는데, 김관진 장관이 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진상이 드러나는 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리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연재욱, 옥도경 사령관이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재판을 받았었고, 이 당시에 김관진 장관님은 그 청와대 기조실장으로 안보실장으로 계셨어요. 그랬고, 그 당시 2013년 14년도에 이 조사를 받을 때 이태학 530 심리전 단장은 1심, 2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이제 재판 받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고 하면서 이걸 유죄를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일 날 배덕식 기무사 사령관이 3년을 받았는데, 전부 다 이제 군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은 똑같더라고. 오늘 판결 들은 내용이나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요거는 배덕식 사령관에 대한 얘기네요.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 이런 게 있었고,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 제주도 해군 기지 설립할 때 좌파들이 내려가서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굉장히 나쁜 소식도 많았고, 그에 대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악의적인 댓글 달았었잖아요. 아니, 악의적인 댓글뿐만 아니고 그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유포를 했었고,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폭격에 대한 것도,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댓글을 제대로 알릴 수가 있었었고, 그리고 뭐 북한이 이런 사이버전을 할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기무사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분들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댓글 달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아닌가요? 지금 국정원에서도 이 사이버 댓글 달았다고 해서 엄청 많은 분들이 기소돼 있고, 근데 뭐 기무사에서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을 이렇게 20년 30년 한 분들을 전부 다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다고 다 집어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김관진 장관은 호남 지역, 특정 지역 호남 지역 배제하라는 것은 무죄로 됐었고, 그 다음에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 국정원에서 매달 100만 원씩 28회에 걸쳐서 2,800만 원 받은 게 있는데, 요거는 국정원 활동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요거는 무죄로 때렸어요. 그래서 오늘 선고에서 김관진 장관을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때렸는데, 뭐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랬는데 지난번에 2017년도에 이거를 기소를 할 때, 이분을 기소를 할 때 이미 구속 적부에서 거부되었기 때문에 따로 거부되었고, 다른 재판이 있어요. 그 세월호 관련으로 해서 세월호 관련 보고서를 제때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김관진 장관님, 김장수 장관님, 김근춘 시장하고 세 분이 재판받는 게 있어요.
그 재판 받는 게 있어서 영장은 따로 발부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속은 안 되었고,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는 금고 1년 6개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아마 그 3년인 것 같아요. 제가 적어 놓은 게 3년을 받았는데, 금고형이 제가 뭔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마 교도소에 구금할 경우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게 금고형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했고, 김태호 기획관은 징역 아니 벌금 1,000만 원 받은 거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제가 나중에 그렇죠.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그 검사가 기소할 때는 북한이 그 공작을 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댓글을 달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형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군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러는데, 나중에 뭐 드론에다가 무슨 그 생화학 무기라 담아서 이렇게 날릴 경우에 그거 법치 따지고 그게 안에 들은 게 뭔지 따져갖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대응할 건가요? 사실 뭐 지금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드론으로 날릴 수 있는 그런 그 치명적인 그 생화학 무기 아닌가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섬이라도 그거 하나 떨어졌을 경우에 이거 확인하고 대응할 건가요? 오늘 판사도 정말 답답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주 군을 아주 무력시 해놓고, 그리고 군의 중립이라고 하면서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국방장관, 그전에 국방장관을 노릇하고 있어요. 이게 군의 정치 개입이 아니고 완전히 하수인 아니에요? 정말 김정은이한테 재판 끝나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갖고 아주 나라를 김정은 때 팔아 넘기려고 아주 넘겨주려고 난리가 났다고 정말 소리쳤어요. 또 저랑 같이 정말 죽이 잘 맞는 염동지가 같이 소리 질러줬죠. 사이버 댓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아주 군을 너무너무 무력시하는 군의 사기를 너무너무 빼는 이런 판결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2시에 민주당이었고, 지난번에 정무수석을 했던 전병현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제가 이 사람 재판 한 번 들어가서 뭐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선고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다 바꿔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의원 국회의원 그 결심하고 선거도 들어가 봤는데, 그 결심에는 검사가 때렸을 때는 12억 여기저기서 받은 게 10억인데,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선고를 내렸을 때는 한 11억 얼마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몇 천만 원 하여튼 긁어 모았어요. 뭐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대에는 다 바꿔쳐야 돼요. 전병현이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GS 홈쇼핑과 KT 롯데 홈쇼핑 등으로서 청탁을 받고 5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또 자기가 회장을 지낸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혐의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5천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상품권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유죄가 됐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직권남용한 게 있어요. 직권남용한 걸로 해서 1년형을 받았는데 전체 6년을 받았어요. 전체 6년에다가 벌금 3억 5천, 추징금 2,500만 원 받았는데, 전 법정 구속이 당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판결을 읽으러 가는데도 이 사람이 굉장히, 판사가 김태비가 엄청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아싸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 또 법정 구속 하나 되는구나, 오늘 또 하나 골로 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 벌금도 이렇게 3억 5천만 원에다가 추징금 2,500만 원, 징역 6년이에요. 근데 법정 구속을 안 하고 영장을 발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 사람 또 비서관이 있어요. 보좌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징역 5년에다가 벌금 5억이에요. 그러는데 그 판사가 보석을 취소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오늘 잡혀 들어갔는지 요거는 제가 확인 안 하고 나왔는데,
이 비서관도 보좌관도 만만치 않아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전병헌이는 이렇게 드러난 거 말고 뭐 엄청 많이 읽어 나가는데 여기저기서 한 거 돈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전병헌이는 자기가 지금 마누라하고 여행을 가면서 그 협회에서 돈을 여행 경비를 내라고 마누라하고 여행을 가는데 아직 마누라하고 여행 간다는 거 정해놓고 협회에다가 협회에서 여행 경비를 내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한 거예요. 이거 오늘 죄로 때렸는데 물론 마누라는 아니고 전배는 거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리 동행한다고 알려놓고 그리고 여행 일정이 대부분 관광이고 그리고 자료도 전부 다 폐기하고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조그마한 건 이것저것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거짓말도 엄청 했고. 예? 그리고 그 전병헌 말고 같이 그 기소된 사람이 윤문용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보좌관이고 강형구, 조만수, 홍원희, 김천수, 배인준 이런 사람들 다 있는데 다 같이 지금 그 전병헌이 한테 뇌물 준 그 관련된 사람들인데 뭐 재판에 들어가서 안 와서 잘 모르긴 했지만 롯데 뭐 사장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다 저기 전병헌, 윤문용과 공모하여 이런 판결들이 나오더라고요. 조만수라는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강형구 3억 5천만 원 뇌물. 이 사람도 재물이 재질이 무겁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징역 1년 6개월. 야, 뇌물 3억 5천만 원인데도 징역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최경환이는 국정원에서 1억 받았어요. 다분히 뇌물일지 뭐 횡령일지 어쨌든 아직 최종 판결은 남아있는데 최경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정원에서 받아서 정부적인 일로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영구나 뭐 이 윤문영이나 이 사람들은 뇌물 아니에요. 뇌물 3억 5천 8억 8천 아니 지금 윤문영 같은 경우에는 7억 8천 이래요. 이런데도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홍원희, 김천수, 배인준 이런 사람들은 그 홍원희는 지금 벌금 300만 원, 그다음에 김천수, 배인준은 징역 10개월에 2년 집행유예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 정말 정치 이게 보면 2천만 원 정치 자금 제공 이거 적지 않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는데 야 진짜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소은 씨가 그 코치한테 30만 원 식사하라고 준 거 가지고 조영철이가 얼마나 씹어낸 줄 아세요? 재판에서 위화감을 조성해가면서 30만 원 식사값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영철이가 항소심에서 그거를 위화감 조성했다고 하면서 엄청 씹어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이 도대체 1,000억 이래요 단위가. 그런데도 오늘 같은 날 구속도 안 돼요 도대체가. 전병헌이가 징역 6년을 받고 나서 제가 나중에 와서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김관진 장관님이 2년 6개월을 받고 김경수랑 비교를 해가면서 김경수 2년인데 법정 구속됐다. 김관진 장관 2년 6개월인데 왜 구속 안 된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전병헌 오후에 똑같은 판사한테 김태엽 똑같은 판사한테 전병헌이 나왔잖아요. 6년 그랬는데 그러면서 연합신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거는 제가 판사가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아주 이렇게 그 연합신문 요 제목을 달았어요. 뇌물죄 징역 5년 재질 나빠. 요거는 이제 판사 한 얘기인데 거기다가 구속이 능사 아니야.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징역 6년인데 이게 법정 구속 안 되면 누구를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김관진 장관의 판결물도 정말 화가 나는 얘기였었고 이 나라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짓이라고 화가 났는데 징역 6년을 받고 뇌물을 도대체 추징금이 3억 5천이에요. 이런데도 법정 구속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뇌물 10원도 안 먹은 대통령 33년을 때려놓고 지금 2년이나 지금 가둬놓고 예? 징역 6년을 받고 뇌물을 지금 3억 5천이나 받은 이 사람을 법정 구속을 안 시키면 누구를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에서 일한 사람들 20년, 30년 자기 직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3년씩이나 2년, 3년 전부 다 때려갖고 다 잡아넣어놓고 이런 사람을 지금 안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전병헌 의원은 그러고 나와서 자기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겠다고 당연히 항소하겠죠. 항소심에 가서는 법정 구속돼야 돼요. 좀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병헌의 재판이 오늘 2시인데 판사가 2시 23분에 들어왔어요. 제가 시간도 적어놨거든요. 2시 23분에 들었는데 판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수정을 하고 출력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재판을 그 2년이나 다녔는데 마지막에 가서 수정을 하다뇨.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냄새나지 않나요? 김경수에서 당연히 법정 구속돼야 되는데 법정 구속 시키지 말라고 지시 받았나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판사가 김태배가 또 시골 아저씨같이 사람이 좋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물론 당연히 늦게 들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수정하고 출력하느라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냄새나요. 정말 개같은 재판이에요. 10원 한 푼 안 먹은 대통령은 이렇게 가다 놓고 33년 때리고 양심도 없고 에?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뇌물 먹고 5년이나 형을 때리는 것서 구속을 안 시켜요? 정말 재판이라고 개판이에요. 오늘도 또 개판 또 봤어요. 이제 3월달 되면 2월달 되고 3월달 되면 이제 재판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겠죠. 시간도 없고 한데 정말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전부 다 이런 엉터리 개판이라 사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안 가는 게 좋은데 또 궁금하니까 또 저라도 가서 봐야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2시 23분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마지막에 수정을 하다니 누구한테 지시 받은 거지 뭐예요. 이런 얘기가 어느 언론에도 안 나왔고 제가 찾아봤더니 김관진 장관님 다른 두 분 재판받은 그런 기사가 여러 건 올라가 있는데 전병헌에 대한 기사가 3건, 4건밖에 없어요. 저 내부 들어가서 검색해봤더니 3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병헌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죄 엄청 많아요. 나오지도 않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재판이에요. 정말. 저라도 들어가서 증인으로서 이 재판 봐야 돼요. 하여튼 뭐 제가 들어가서 보면 화가 나고 또 알려드리면서 너무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김관진 장관님이 구속이 안 돼서 너무나 천만다행이고 정말 다행이고 너무 가슴 아팠고 배덕식 사령관이 19일날 3년형을 받고 그렇게 돼서 너무 좀 걱정이 됐는데 그나마 구속이 안 돼서 다행인데 전병헌이는 법정 구속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항소심에서 틀림없이 법정 구속 되기를 정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뭐 물론 또 재판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뭐 들어가보자 내용도 너무 많아갖고 제가 그걸 다 기억하기도 싫고 알아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는데 아마 결심이나 선고 때는 제가 들어가 볼 텐데 법정 구속 돼야 돼요. 김경수는 항소심에서 4년형을 받고 더 받아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명명백백한 범죄인데 2년이라뇨. 2년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재판 선고 듣고 있으면서도 판결문은 완벽했지만 2년이라니 장난하는 거였어요. 성창우. 항소심에 가서 김경수는 4년 맞고 전병헌이는 법정 구속돼야 돼요. 하여튼 오늘
또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